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제목이 참 흥미롭죠? 이 책은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번에 미술에 눈을 뜨게 해주는 강력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에게는 글이 있고 음악가에게는 악보가 있듯이 화가는 캔버스에 자신의 철학과 감정을 마구 쏟아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경을 알고 그림을 감상하신다면 훨씬 쉽고도 깊게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과거 세계 미술의 거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의 애환을 그림 속에서 알 수 있고요, 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책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창하게 미술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가슴으로 작품들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구석구석 그동안 그림들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을 끄집어내게 해줄 방구석 미술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동안 저는요, 예술 중에서도 미술은 항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술 박물관에 가서 직접 작품들을 감상해 본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삶이 바빴다는 핑계는 될 수 있지만요, 솔직히 미술작품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그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고 이것은 피카소의 작품이다, 저것은 반 고흐의 작품이다, 이렇게 간신히 구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우리와 작품으로 소통하길 간절히 원했던 예술가의 숨소리를 먼저 들어보라는 말씀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술작품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는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예술작품들을 바로 친구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생각해오면서 살아왔던 노르웨이 출신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에드바르트 뭉크는요, 죽음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주제를 늘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아마도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강박증이 있는 환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의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공포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데요, 그에게 죽음이란 익숙한 주제였죠. 뭉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류마티즘을 앓아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렸고요. 설상가상으로 5살 나이에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14살이 되는 해에는 누이마저 죽고 맙니다. 늘 병실에 시달려야 했던 뭉크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게 됩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미술의 주제인 신화, 종교, 인물화, 풍경 따위는 뭉크의 작품에서 보이지 않고요. 그는 예술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과 그의 삶이며 우린 죽어버린 자연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그림의 주인공은 오직 그 자신이 됩니다. 뭉크는요,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과 가혹한 삶에서 오는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서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켜 그의 캔버스에 마구 쏟아냈죠. 또한 몇 번의 사랑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를 숨김없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뭉크의 이러한 간절한 그의 감정의 외침을 소통과 공감이 없이 대하고 작품을 감상했다면 과연 그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랑스 출신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 드가는요, 고전주의 역사화를 주로 그리다가요, 나이 36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그의 눈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세기 후반 파리의 평범한 여성들을 소재로 하여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들에게 그는 특별히 발레리나 화가로 기억되고 있죠. 왜 그는 유독 발레리나를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거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사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대 위에선 한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우 고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발레단에 들어간 소녀들은 발레리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참 뛰놀아야 하는 나이에 몸을 꺾고 발끝을 세우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 많은 소녀들이 불구가 되기도 했죠. 극기 훈련을 견뎌야 했던 발레는 귀족들의 직업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빈민가 소녀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발레리나는 당시 교사의 연봉의 무려 8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길만이 가난한 노동계층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발레 입장료는 비싸서 주로 상류층이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쾌락을 일삼아 살았던 플레이보이들은요, 발레를 단순 공연으로만 보지 않고 공연이 끝나면 발레리나들이 있는 무대 뒤편으로 찾아가 그녀들을 유혹했고요. 권력을 가진 스폰서를 만난 발레리나는 단숨에 주인공으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드가는 상류 남성들에 의해 상처받는 하류 여성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붓을 들었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캠퍼스에 담아내 드가의 그림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멕시코 출신 유명 화가 프리다 칼로는요, 그녀의 강렬한 눈썹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타고 있었던 버스가 전철과 부딪히면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골반뼈가 새동각 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의학도가 되려 했던 그녀는 붓을 들고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하죠. 후에 프리다 칼로는 이미 2번의 이혼과 4명의 자식이 딸린 나이 많은 화가 리베라 디에고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부부 이야기는 미술사에서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듯 파란만장했다고 하죠. 프리다 칼로는 기가 막힌 자신의 삶을 적나라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내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미술계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개성이 넘치는 걸작으로 그저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그린 그녀의 그림은요, 뉴요커들을 사로잡게 되어 타임즈에 소개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849년 8월 당시 1살이던 고갱은 부모님을 따라 파리에서 페루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진보주의 정치부 기자였던 고갱의 아버지는요, 프랑스보다는 아내의 고향인 페루로 가서 신문사를 차릴 계획으로 페루로 가게 되는데요. 고갱은 6년 동안 남미의 야생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고갱은 후에 파리로 돌아와 선원이 되어 세계 곳곳을 가게 되고요. 한때 증권맨으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늦깎이 화가로 미술계에 입문해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의 인상주의들의 기법과 정신의 영향을 받고 미술에 심취하게 됩니다. 당시 증권맨과 화가를 겸했던 고갱은요, 프랑스에 급격하게 닥친 경기 불황으로 해고를 당하며 전업 화가의 길을 걷게 되죠. 퇴사 후 인지도가 없는 신인 화가에 불과했던 그는 그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가족마저 그를 등지게 됩니다. 단돈 5프랑을 벌기 위해 벽보를 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처절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는 용기도 재능도 부족하다. 곡물 창고로 가서 목을 매는 것이 낫지 않는가 매일 자문한다. 그림만이 나를 지탱해준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문명을 피해 원시와 야생이 살아있는 최후의 종착지로 폴 고갱은 타히티를 택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예술 인생의 최후 승부수를 두게 되죠. 1903년 그가 죽기 3년 전부터 비로소 그의 그림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빛이 있을 뿐이라고 하죠. 고갱도 그러했고 그는 그 빛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그는 당당히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화가들 외에도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크림트, 에곤 실레,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바실리 칸다스키 등 그들의 삶을 간결하고도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요. 많은 작품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간략하게나마 방구석 미술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비록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를 마주해야 했고요.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의 캔버스에 묻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미술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보니
그들의 그림이 조금씩 제 눈에 들어와지고요.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도 방구석 미술관을 통해 미술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